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밤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오늘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경북 동해안에도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4도, 포항과 영덕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4도에서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대체로 흐린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포항에서만 차량 8,500대가 침수됐는데요. 연식과 주행거리 등을 따져 보험회사가 산정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는 데다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들은 한 푼도 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파동으로 새 차를 빨리 살 수도 없고 중고차도 가격이 올라 자동차가 생계 수단인 수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냉천 범람으로 물바다로 변해버린 포항시 오천읍 세계리. 이곳에서 식육점을 하는 김미양 씨는 이번 태풍으로 식당 옆에 주차해둔 승용차가 하천으로 떠내려가 차를 폐차했습니다. 출고한 지 몇 달 안 된 아들 차도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자차 보험을 안 넣어놓아 보상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돈이 없잖아. 네. 그럼 밑으로 내서라도 사야죠. 보상은 자차를 제가 안 넣었으니까, 못 넣었으니까 보상은 없죠. 식당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이 차량도 침수차입니다. 며칠 전에 견인차를 불러놓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화물차와 오래된 차량이 많은 포항 오천읍의 특성상 침수차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출입 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과실로 발생한 침수 피해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당장 차를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반도체 부족 현상과 맞물려 가격이 높아져 있는 데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직거래는 침수차 재구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인증업체는 포항시랑 협조해서 침수차를 잘 관리하고 있어 괜찮고 그 개인 간 거래에서 침수차가 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마음을 먹고 신차를 구입하려 해도 인기 차종은 출고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해 침수 피해를 당한 차주들은 당분간 차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차량 납기가 1년 6개월 정도 오래 걸리고 있는데 화물 차량이나 영업용 택시 등 생계형이나 영업용 이런 차량들은 본사에서 긴급 출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까지 집계된 포항 지역 침수 차량은 모두 8,460세대.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차량도 있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침수차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태풍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선 지급해 시민들이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태풍 피해 신고는 포항시가 오는 23일까지, 경주시는 22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하시면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에서는 주택 8,500건, 경주에서는 675건이 침수되거나 파손됐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 경주를 핥히고 지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워낙 많은 곳이 침수되다 보니 복구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행정력이 닿지 않자 아파트 예비비로 직접 복구 계약을 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한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는 아직도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이삿짐 사다리차를 계약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사다리차도 저희 입주민 돈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수를 고층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 상태고, 그것마저 근데 고층이라고 해도 고층에 있는 분들을 또 한 번 더 옮겨야 되는 그런 열악함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전기 복구가 늦어지자 한전에 직접 연락해 해결한 건 주민들이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고 있지만 설치 비용 처리가 걱정으로 남았습니다. 지원금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저희 주민공청회 통해서 안내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기로 했거든요. 또 통신망도 두절돼 재난방송 시청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포항시에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연락을 못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뭐 통신비 감면이라든가 그런 거 혜택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포항시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전기와 상수도 시설이 침수된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중 펌프를 사용하고 있지만 압력이 부족해 고층까지는 물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물이 나오는 집도 상황은 열악합니다. 수도꼭지 거름망을 빼니 흙이 묻어 있습니다. 이 물로 씻은 아이는 피부 질환까지 걸렸습니다. 검은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이게 막 조금 있으면 요 이래 막 까맣게 앉거든요. 그러니까 걸러가지고 함께 조금 낫긴 나.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 설거지. 피해 복구가 서서히 이뤄지고는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재난 지역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에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과 구호 물품을 접수합니다. 재해 구호 물품 기탁은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되고, 재해 구호 성금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태풍 피해 의연금 공식 접수 계좌를 통해 기탁하시면 됩니다. 이철우 지사가 대구 경북연구원을 대구와 경북으로 분리하겠다고 한 지 2주 만에 경상북도가 경북연구원 설립 의사를 대구시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물 문제를 비롯해 대구 경북 공통과제를 잇따라 파기하자 이철우 지사가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갖는 것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을 분리하자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연구원 분리 주장이 나올 때마다 대구 경북 상생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만큼 이 지사 발언의 진위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의 발언 2주 만에 경상북도가 대구시에 경북 자체 연구원 설립 의사를 전달하며 사실상 연구원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강산해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산업 전환, 그리고 우리 도가 메타버스 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정책적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원의 과제가 대구에 편중됐다는 불만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연구원의 세입 예산 100여 원 가운데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똑같은 40여억 원을 출연하고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원이 진행한 정책과제 건수를 보면 대구가 282건으로 약 30건이 더 많습니다. 대경 연구원 직원분들도 약 한 100명 가까이 있는데 거의 99% 대구에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대구 중심의 어떤 사고를 갖는다든지 대구 중심의 어떤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황이고, 경북도의 연구원 분리 방침에 기다렸다는 듯 대구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연구원을 해산한 뒤 별도의 대구정책연구원을 독립적으로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시가 분리를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연구원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임 원장님이 이제 막 부임해가지고 하이스트 대구 경북 연구원
뭐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 도의회 안팎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한 데 이어 구미와 맺었던 치수원 다변화 협정까지 파기하자 이철우 지사가 맞대응에 나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파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겠죠. 상생협력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 당장의 문제 때문에 특히 대구와 경북 두 단체장의 강대강 대치가 더 노골화될 경우 신공항 등 또 다른 지역 의제들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제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대제철과 넥스티를 방문해 피해와 복구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피해 기업 관계자와 지역 경제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선정은 물론 포항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가운데 민간공항의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유럽과 미주 노선이 뜰 수 있는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하기로 했고 특히 수요 급증에 대비해 2035년에는 민간 전용 활주로를 1개 더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활주로는 2개로 지금처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씁니다. 대구시는 활주로 2개 중 1개는 유럽과 미주 노선 같은 대형 항공기가 뜰 수 있게 3,800m 길이로 지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생기면 해외여행과 항공물류 서비스가 편리해져 대구 경북권은 물론 충청권, 강원권에서 항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대구시는 2035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 여객 수요의 14.2%인 1,998만 명, 국제 항공 화물 수요의 25.1%인 148만 톤을 통합신공항이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은 대구 경북권은 물론이고 충청권, 강원권, 가덕도 신공항 이전에 완공 이전에 구울경 등 영남권 등에서 통합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공항의 계류장은 57개 만들고 하늘택시라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이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이른바 버티포트도 건설합니다. 공항 접근 교통수단이 집결된 환승센터와 감염병에 대비한 재난특화스퀘어, 복합 문화공간도 만듭니다. 2030년 완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35년에는 3,200m 길이의 민간 전용 활주로를 1개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2060년이면 통합신공항의 여객 수요가 2,887만 명, 화물 수요는 197만 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재부의 그 타당성 조사 지침, 그다음에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적용을 했던 수용국 분석 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건립을 위한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했던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가덕도 또한 인천공항의 버금가는 상당한 규모로 짓기를 계획했습니다. 차로 2-3시간 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 도시가 서로 중추공항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공항 건립에 관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태풍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과 함께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방역반은 내남면 점포마을과 보덕동 왕산마을을 비롯해 서천과 북천에서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재민 임시보호시설과 피해 지역에 손소독제와 코로나19 신속 항원 키트를 제공했고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후포항의 대형 크루즈선 취항을 앞두고 어업인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자 선사 측이 시험 운항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합니다. 선사인 H해운은 15,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이동할 때 항군의 너울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선과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5일 울진 후포항과 울릉 사동항 구간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울진군,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험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후포 지역 어업인들은 대형 크루즈 취항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 시험 운항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오늘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경북 동해안에도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4도, 포항과 영덕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4도에서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해상에서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대체로 흐린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